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은 오승규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의 최대 관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기사 함께 체크해 보시죠. HLB. 세상에나 바닥에서 주가가 10배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의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 타짜가 생각날 정도로 세상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급락을 했다, 급등을 하는 종목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간에 짧게 또 많이 튀어왔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돼 있고 이달만 두 번째입니다. 또 이제 주목이 되는 이벤트가 24일에 이 상승에 따른 내용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서 여기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코멘트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은 5만 원에 해당했던 주가가 지금 거의 20만 원 정도죠. 2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바닥권은 예. 2만 원까지 밀렸었거든요. 예, 그 전에 있던 바닥권까지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가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기대감이 더 높으신 분들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할 구간이다. 차익 실현.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자체 주가 흐름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공매도 자체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쇼 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자체 주가가 유지가 되는 것뿐이지 기존에 이제 10월 초에 얘기했던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견고하게 주가가 유지가 되는 이 타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차 하락할 때 특히 이제 FDA의 리보세라님에 대한 3상 단계에 대한 이제 NDA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IND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내용을 좀 약간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6월 27일 날 기업 설명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일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이거 자체를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약효는 좋지만 FDA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일부 데이터의 신뢰성이 훼손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왔었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9월달 ESMO 쪽에서 분명히 이제 전체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지난 이제 그때 10월 초에 발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상황까지 왔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 결과까지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단계, 글로벌, 즉 미국 임상 3상에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남아있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자체에 대한 주가 흐름은 이 자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텔링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재차 기다리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이제는 이게 핫했던 부분을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예. 바이오주 전체 마찬가지로 보세요. 바이오 자체가 과거하고 많이 달라요. 과거에는 대장주가 따라가게 되면 다 따라가는 이런 형국이었지만 지금은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형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바이오 자체가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목말랐던 거죠. 목말랐던 부분들이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강하게 이제 올라왔던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기관에서는 이게 강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가 들어왔던 것이고 여기도 지금 자막 나와 있습니다만 기관이 공매도 포지션 잡고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주식을 일단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다시 사서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쇼커버 물량이 아직 좀 남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차익 공매도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떨어질 거다 판단하면 그 가격에 삽니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던지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던져놓고 이제 밑에 저가에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다시 이게 넣어주면 돼요. 그죠? 빌린 쪽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 일단 봤을 때 기관의 판단이 지금 틀린 거죠. 왜 시장 자체를 저희가 이제 시장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을 봤을 때 기관의 판단이 이제 일단은 지금 자체에서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쇼커버링을 통해서 어차피 빌렸으니까 다시 대갚아야 되잖아요. 더 오른다는 예.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쇼커버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언제 해소될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기대치는 이제는 바라볼 건덕지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주가를 봤을 때는 이제는 더 그러니까 가유불급이죠. 예. 예. 과하게 반응이 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코멘트 주셨고 이제는 차익 실현 구간으로 서서히 좀 바라볼 단계다라는 분석 HLB 봤고요. 그러나 바이오주 전체 섹터의 흐름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종목 나눠서 세분화 전략으로 바라볼 때이다라는 부분 바이오 섹터의 코멘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여기 24일에 또 기업이 이 상승에 따른 어떤 재료 노출 과정이 있으니까 이 이벤트 놓고 흐름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HLB 정리해 봤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RFHIC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기대를 했었던 종목이었고 주가도 잘 갔었죠. 그런데 예, 그렇죠. 어닝 쇼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 5G 해외 매출이라는 부분이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기대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실망감이 주가에 언제까지 반영될지 여부,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일단은 저의 이제 관점 자체는 5G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RFHIC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의 이 손실이 어닝 쇼크는 아니에요. 기대치보다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하회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4분기 이후의 모습들은 다시 좋아질 거다 판단되고 향후에 5G에 대한 모멘텀은 크게 강화될 수밖에 없지만 다만 이 3분기 영업 실적에 따른 예, 주가 그동안 급등해왔던 부분들로 인한 이제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깊이는 그러니까 그 낙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실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웨이 물량이 원래 3분기에 반영될 것들이 선반영됐거든요. 2분기에 100억가량이. 그러면 3분기에 대한 이제 외형 자체가 축소돼 있는 상태에서 상반기에 투자했던 인력과 설비에 대한 고정비 부담은 증가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영업 자체에 대한 수익이 줄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번이 그러니까 투자하는 씨 뿌리는 시기였고 추수의 그렇죠.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사실 그 자체를 본격화시키는 거는 올해 4분기도 아니에요. 내년에 이제 기대치가 훨씬 컸던 부분이고 이번 삼성전자가 KDDI로부터 수주받았던 이런 부분들, 특히 RFHS는 트랜지스터가 국내에서 유일한 게 RFHS만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쟁사인 화웨이하고 삼성전자 양 고객사 모두에 납품을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노키아도 있어요, 이쪽에.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3분기 자체에 대한 실적 자체에 대해서 좋지 않았다는 이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는 5 자체가 끝났다. 또는 이제 RFHIC 믿을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 매수 관점 RFHIC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요. 그러면 5G 뭐 기지국이나 장비, 부품 관련해서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지도요? 저는 사실 5G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바스켓 쪽으로 보는 거지 어느 하나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른 종목들보다는 덜 오른 종목, 어차피 키 맞추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만약에 5G 자체에 대해서 본다면 개별 종목으로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올해가 아닌 내년의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 5G 관련 장비 그리고 부품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요. 삼성물산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요즘 평가가 좋게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쪽에서도 또 기업 신용 등급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 글로벌 지속 가능 다양성 평가에서도 거의 상위권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부분 중 보면 해외나 관계사의 공사 수주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수익의 안정성 기대가 된다. 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기관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던데요. 어떤 평가십니까? 일단은 이게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10월 들어서
계속 올라오는 형국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보기에는 이제 상승 국면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승폭만 볼 때는. 예. 그렇지만 이제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경쟁사, 현대건설이나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그 비교했을 때는 올라왔다는 점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일단은 그런 의미를 떠나서도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부터는 그룹사에 대한 투자가 재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캡티브 자체에서의 물동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쭉 올라왔죠. 그럼 보유자산에 대한 지분 상장 가치가 삼성물산의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기대치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영업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 또는 소폭 하향 수준에서 끝나겠지만 4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내년에 대한 기대치는 더 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 현재의 삼성물산, 이 무거운 주가긴 하지만 그렇게 올라온 것도 없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 충분한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투자 괜찮다, 매력적이다라는. 지금도가 아니라 올라온 게 없어요, 거의. 이 정도면 10월부터 올라온 그 수준은 아직 너무, 시작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예. 삼성물산 매력도 확인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요. 오이사님 나오시면 시장 전망 물어봐달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호재, 악재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브렉시트 합의안은 또 간밤에 표결 불발이 됐고 미중 무역 협상은 뭔가 2단계 있다라는 트럼프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낙관론이 솔솔 짚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 보면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급이 조금 신경이 쓰여요.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환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당 원화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 정도였으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줬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영 신통치 않은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오르는 것만 간다라는 거. 바이오 가고 IT, 5G 이 순환매가 돈다라는 관점인데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순환매라기보다는 이제 순매수 자금을 보게 될 때 예.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코스피 쪽에 집중돼 있는 자금을 이제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지금 박스권 상태, 그러니까 현재는 좀 이제 딜레이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그 순매수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 좀 더 자금을 이게 10월 들어서는 그쪽에다 좀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일단 환율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이런 시점에서는 외국인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투자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환차손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일단은 투자 수익은 둘째치고 환차손에 대한 부분 이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 몇 프로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제 환율 자체가 하락하면서 즉 원화 가치가 점차 이제 높아질 걸로 판단되는 상태에서 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단기적인 시각이고 점차적으로 들어올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달러 약세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30일 FOMC에서도 다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약세는 즉 원화 가치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체에서 들어와야 향후에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10월 달의 장세는 저는 그러니까 길게 보는 걸 떠나가지고 단기적인 부분만 봤을 때 10월 자체에 대한 장세는 매수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은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하는 의미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예. 간략하게. 예. 예, 일단은 계속 일단이라 말을 쓰는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스몰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2월 달에 대한 부분도 이미 이슈화 됐지만 이런 부분들로 글로벌 대외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장세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들어오게 돼 있고 10월 시장은 우리가 투자의 기회로 얻어보자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